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주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주와 6주, 2주간에 걸쳐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실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의 이질화, 언어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 현황,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강의, 제1강, 남북한 간에는 말의 차이가 난다. 이런 소주제를 가지고 남북한의 그 언어의 차이를 여러 각도에서 우선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북이 분단된 지 꼭 6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꼭 60년이 되는 거죠. 환갑이 되는 겁니다. 반세기하고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남북한 간에는 이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적십자 회담은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북 간에 그런 그 접촉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70년대 초에 적십자 회담에서 이 오랫동안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은 여기 컴퓨터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 원고가 있을 겁니다. 간해 가을거지에 떨쳐나선 영해군인은 랭동거에서 얼음보송이를 꺼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알아듣는 내용도 있고 알쏭달쏭해서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다시 한번 보죠. 간해 가을거지에 떨쳐나선 영해군인은 랭동거에서 얼음보송이를 꺼냈다. 자, 이것은 작년에 그 내용이 이래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작년에 추수에 적극 나선 상위군인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간해는 작년이라는 뜻입니다. 가을거지는 추수, 떨쳐나서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죠. 영해군인은 우리말로 하면은 상위군인입니다. 그다음에 랭동고, 이거는 냉장고죠.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또 하나 보기로 합니다. 가시어머니는 빨랫집에서 아글타글 노동을 해도 살기가 바빴다. 가시어머니는 빨랫집에서 아글타글 노동을 해도 살기가 바빴다. 이건 무슨 뜻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 장모님은 세탁소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시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붙어 있는데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 자기 부인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처갓집에. 또는 그 남자 같으면은 부인 여자 집에, 여자 같으면은 남편 집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가 그 말이고, 빨랫집은 세탁소, 아글타글 하는 거는 뼈 빠지게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서 좀 어려운 편이죠. 자, 이 같은 말은 남북한 언어의 실상,
오늘날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실제적인 그 남북 간의 언어 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분단 이후에 남북 간에 거의 접촉과 교류가 없었죠. 접촉과 교류가 없다는 것은 언어의 그 소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단절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별도로 이게 따로따로 언어가 흘러가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남북 간에는 아시다시피 이념과 체제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념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이 언어에도 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은 과거 우리와 같이 분단이 되어 있었던 동독, 서독, 동서독보다도 훨씬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독은 일찍이 상호 간의 방송과 서신 왕래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언어 상호 간에 그 언어의 차이를 미리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일은 통일이 됐고 통일된 독일에서는 역시 그 동서독 간의 이질화되었던 언어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한동안 겪었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 간의 언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 의사소통, 즉 통신의 장애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남북의 통일은 우리 그 남북의 조국 통일은 언어의 통일에서 시작이 돼야 하겠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 물결이 일고 있고 그 이후 교류와 협력 또 여러 각도에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의 접촉과 교류는 바로 언어의 접촉에서, 언어의 교류에서, 그리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좀 더 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동구 학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만은 러시아와 동구의 민주화가 한창이던 지난 1990년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와 체코의 한국학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와 러시아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서울에. 학회하는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러시아 학자가 갑자기 여자 종업원을 부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종업원을. 근데 그때 뭐라 부르냐면은 접대원 동무 이렇게 불렀어요. 접대원 동무.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그 소리가 나니까 아가씨가 이렇게 힐끗 쳐다봤는데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접대원 동무라는 말로 해서. 그 재차 다시 부르니까 아가씨 얼굴색이 좀 달라지면서 태도가 좀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해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 러시아에서 온 분이고 서울에 처음 왔기 때문에 말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아가씨를 아마 뭐가 필요해서 부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냉수를 가져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냉수를 가져왔는데 이래 되니까 러시아 교수는 좀 당황할 수밖에요. 이제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하고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잘못한 건 없지만은 아무튼 북한식의 말을 썼기 때문에 아가씨가 알아듣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접대원이라는 말, 접대원 동무까지 그 말이 좀 우리는 안 쓰는 말입니다. 뭐 동무도 안 쓰지만은 접대원은 안 쓰죠. 접대원 하면 우리는 뭐 얼른 접대부 같은 생각이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유학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 말에만 익숙했지 서울의 그 사정, 서울의 그 언어 사용을 전혀 몰랐던 거죠.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이 말을 썼던 겁니다. 그 이분이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보통 종업원을 어떻게 부르죠?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아가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가씨란 말이 젊은 그 아가씨들, 여자를 부를 때, 나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북한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어요. 북한 사회에서는 아가씨란 말은 봉건 사회의 잔재를 풍기는 낱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고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낱말이 아가씨란 말은 남한에서만 그리고 북에서는 안 쓰입니다. 그리고 접대원이라는 뜻은 아가씨라는 뜻이지만은 북에서는 쓰이지만은 남에서는 안 쓰이죠. 자, 이게 남북 간에 커다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체코 학자는 몇 주일간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러한 남북의 언어 차이를 여러 군데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게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남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언어의 이질화. 이것을 극복해야 하겠다. 남북한 언어 통일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힘주어서 남겼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북한 유학을 했고 북한을 잘 알고 북한 말에 익숙한 이분들의 체험, 판단은 북한의 사회와 언어를 그저 겉핥기식으로 비상적으로 알기 쉬운 한국인들보다 훨씬 적확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90년에 그 유럽의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월소 대학 조선어학과에서 2년간 그 초빙 교수로서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같은 와르샤바 대학의 같은 학과, 조선어학과에는 북한에서 온 북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학과에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분은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분은 들어가서 북한의 말씨, 북한의 발음, 북한의 억양, 북한의 문법, 책 이런 걸 가지고 북한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는 또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남한식의 표준 발음으로, 남한식의 억양으로, 남한의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참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말은 서양인에게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가 그렇고 프랑스 말이 그렇고 뭐 러시아 말이 그렇지만은 폴란드 말도 이제 슬라브 계통의 말이기 때문에 유럽 말의 하나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한국말을 남과 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양쪽에서 온 두 사람의 교수가 각각 다른 억양, 다른 어휘, 다른 교과서, 다른 발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북한 교수와 2년의 여의 세월을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제가 제안을 해서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표준화를 위한 공동 연구도 같이 하게 됐고 이 작업을 같이 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이질화의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한국과 조선. 여러분, 한국은 남한의 말이고 조선은 북한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말, 한국어, 한국말 하는 것도 이게 다르죠.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선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고조선 또는 이시조선 등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써오던 말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을 기피하고 안 쓰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국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된 거죠. 왜? 한국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남쪽을 가리키니까. 그게 또 우리는 조선이라는 말은 북조선 하니까 이거는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낱말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간 조선일보, 조선호텔, 조선면옥, 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 뭐 그 정도죠. 그 나머지 새로 무슨 기업이라든가 새로 상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때 조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의도적으로 한자, 이 한국이라는 한, 이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안 쓰죠. 한글 하는 것도 사실은 한국의 글자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원래 한글은 크고 위대하다는 한입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라는 말을 지었는데, 저건 제가 직접 북한 학자들 만나서 확인했어요. 그분들 한글이라는 말 들으면 깜짝 놀라고 아주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면 한국의 글자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어, 조선어, 조선말 이런 이 양분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만 생긴 게 아니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 정말 원치 않는 대립과 대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NHK라는 방송, 여러분 국영방송 아시죠? 이 국영방송에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1970년대 후반입니다. NHK에서 여러 외국어 방송을 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학습 방송,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뭐 다 하는데요. 유독 한국어만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못하고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어이없게도 이 명칭을 뭘로 하느냐에 이 문제가 걸려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NHK가 한국어라고 하려니까 북한에서 안 된다고 그러죠.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또 조선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붙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못해서 고려했는데 고려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러시아 등지에서 사는 우리 이주해서 간 분들이 그분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그분들이 쓰는 말을 고려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쓰는 말과는 일치하지가 않죠. 그럼 영어로 Korean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끌기를 6, 7년을 끌었어요. 이게 나중에 겨우 해결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좀 재밌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인사말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로 그 표현으로 한국 항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조선어, 한국어라는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외국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또 하나, 유럽에 가면은 한국학 학술대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학에 관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교수, 학생들의 모임인 소위 악세,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in Europe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마다 그 돌아가면서 국제 대회를 열거든요. 한국학에 관한. 그때가 1987, 8년경입니다. 런던에서 열렸는데 제가 참가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북한 학자가 왔습니다. 대여섯 분의 북한 학자가 왔고 러시아 학자, 체코 학자, 폴란드 학자 등등이 왔어요. 자유세계뿐 아니라 그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 거기서 남북 학자 있죠. 동구 학자 있죠. 서유럽 학자 있죠. 자, 그런데 북한 학자들이나 동유럽 학자들은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지칭할 때 조선말, 조선어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 학자들은 한국어, 한국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논문의 제목을 부를 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조선말이라고 남한 사람이 할 때는 조선말을 안 쓰니까 북에서 할 때는 또 한국말을 안 쓰니까 뭘로 불러줘야 할지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선말, 한국어 이 학회에서만 이 학회 기간 동안만은 그 사회자도 곤란하니까 내가 절충안을 낸다. 그건 뭐냐? 우리말이라고 합시다. 우리말. 서양인들한테는 우리말이 아니지만은 편의상 남북한 간에는 그 말이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말로 그 학회 동안에는 이 진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분단의 서러움, 분단된 언어의 이 참 어이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대학, 고등학교에서 지금 한국어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한국학과가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있죠. 근데 여기도 강좌명이나 학과명을 뭐로 하느냐 여기에 고민이 많아요. 과거에 북한과 이 관계가 많았던 그 시절에는 대개 조선어 또는 조선어학과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과 관계가 많아지면서 조선어학과라는 말 대신에 한국어학과 또는 조선어라는 말 대신에 한국어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조선어 하는 게 많았는데 조선말 그 당시 이게 하면 조선말이 6이고 한국어 4라면은 요즘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어, 한국학과가 많고 조선어, 조선어학과가 이제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동무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뭐 같은 또래, 같은 연배에 동료를 부를 때 동무라고 부를 뿐 아니라 가령 김동무, 리동무, 심지어는 선생 동무, 아버지 동무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동무라는 말을 널리 확대해서 쓰게 된 거죠. 원래 이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해방 전에 우리도 이 남한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동무, 뭐 내 동무가 뭐 어제 왔고 내 동무하고 뭐 즐겁게 놀았고 하는 동무예요. 요즘은 어떤 말을 쓰죠? 동무란 말 없어졌어요. 친구를 씁니다. 옛날에는 친구와 동무는 뜻이 달랐어요. 동무는 그저 정말 같이 노는 동무고, 친구는 좀 어른들이 쓰는 말이고 아주 다정한 그런 친한 사이의 친구를 얘기한 거죠. 동무를. 그런데 이것도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너무도 동무 뭐 하니까 이게 남한에서는 안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살아있는 동무가 하나 있죠. 어깨 동무 할 때는 그냥 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관용어로 굳어진 거에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동무라면 안 씁니다. 옛날에는 가령 조그만 조물애기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동무라는 말을 안 쓰고 친구, 내 친구 하는 걸 보면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이상했어요. 어른들이나 하는 그런 친구라는 말을 꼬마가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확대가 돼서 보편적이 돼버렸죠. 자, 그럼 오늘 첫 강의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현황에 대한 서론적인 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걸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